제끼럽? 예, 반갑습니다. 인초입니다. 오늘부터 좀 새로운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이름하여 대털방. 대신 털어주는 방송. 뭘 대신 털어주느냐? 여러분들이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여러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던 부조리들, 꼰대력 만렙인 상사들에 대해 개 첫 깔 같은,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제가 대신 털어드리겠습니다. 시원하게.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계시고 또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. 하지만 저는 한국 사회와 조직 문화를 떠나서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. 여러분들 대신해서 공감하고 털어드리겠습니다. 이러한 컨텐츠를 생각하게 된 취지를 잠시 말씀드리면, 앞전 영상에서 제가 S 대기업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굉장히 힘들었던 감정들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. 겪고도 믿을 수 없었던 그러한 여러가지 부조리들 속에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세상에 정말 나 혼자 뚝 떨어진 기분.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, 친한 친구들에게 말해봐야 이해도 못하고, 동기들에게 말해봐야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, 선배한테 말했더니 처자식 운운하면서 현실을 외면해버리고, 상사한테 보고했더니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를 만들어서 자기는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, 정말 세상에 저 혼자뿐이더라고요. 너무 외롭고 무서웠고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굉장히 그 위험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저와 수많은 시청자들, 다른 분들이 사연의 주인공 곁에 함께 한다. 저도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. 적어도 나처럼 우울증이 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방지할 수 있진 않을까.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고 여러가지 얘기들을 공론화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바로 바뀌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문제가 해결되려면 근본적인 그 원인이 뿌리 뽑혀야 돼요. 예를 들면 꼰대들이 다 사라진다던가, 한국 사회 조직 문화가 한순간에 천지개벽을 한다던가, 그럴 수는 없거든요. 그런데 제 모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자.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스피커가 될 수 있잖아요. 물론 지금은 작은 소리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의 여러 사연들과 진심 어린 소리가 모인다면 이게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시도는 해보는 거죠. 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여러분들,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사연들을 저에게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입니다. 만약에 이 컨텐츠를 좀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든다, 다 함께 기대가 된다 하신다면, 여러분들 주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댓글이나 제 메일로 여러가지 고민이나 사연들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각색해서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것은 바로 범죄자를 만드는 성과주의. 우선 첫 영상이니까 제가 소스가 많이 없으니 제 경험과 제 주위의 친구에게서 수없이 많이 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제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? 약간 사회 고발 프로 같다고요? 여러분은 쉽습니다. 말 그대로 회사의 실적, 성과를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들. 뉴스에만 나오는 얘기라고요? 우리 주위에 너무 만연하게 너무 많습니다. 제발 비상식이 만연해져서 상식인 양 개 첫 깔 같은 그런 마인드는 고쳐 잡수십시오. 제발 부탁입니다. 네,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갑니다. 먼저 제가 S 대기업 다닐 때 얘기인데, 제가 금융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앞전 영상에서.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앞전 영상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인가요?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상품을 팔겠죠. 보험이든 증권이든 부동산 상품이든 판매. S 대기업,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는 그 기업입니다. 네임밸류도 있고 대한민국 1등 기업이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보다도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수십 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회사 내부를 보면 고객님들이 밖에서 보는 그 신뢰의 이미지와 상반된 경우가 다소 있어요. 바로 임직원 강매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조업에서 밀어내기 한다는 거 아시죠?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됐던,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물건을 이렇게 밀어내서 강매하는 거 똑같습니다. 임직원 강매.
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그리고 작게는 개개인이든 하루 단위, 주 단위, 월 단위, 연 단위로 모두에게 실적이 있습니다. 영업의 성과가 지표나 점수로 환산이 돼서 고과, 승진, 연봉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. 이 실적 달성은 목숨과도 같은 거고 어째 보면 회사의 존립의 이유죠. 중요한 건 맞습니다. 하지만 항상 영업이 잘 되거나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. 근데 여러분들 경제가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저는 살면서 경제가 호황입니다. 좋습니다. 이런 뉴스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경제는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이 안 좋습니다. 내일은 더 안 좋을 거고요. 항상 안 좋아요. 그리고 성과라는 게 항상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. 뭐 오늘, 일주일, 한 달 성과를 달성했어요. 박수 치죠. 다음 날이 지나면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. 새로운 달에 성과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올해 성과가 좋았다. 그러면 다음에는 목표치가 더 올라가서 성과 달성하기 더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. 특히나 굉장히 애매하고 사소한 차이로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경우죠. 이 조금 몇 점의 차이로 내 승진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연봉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이때 바로 불법 마인드가 작동합니다. 만만한 게 신입사원입니다. 만만한 게 후배고요. 영업관리자인 선배가 후배를 또 부릅니다. 마감날에. 저희는 대충 또 예상을 하죠. 터벅터벅 또 걸어갑니다. 형식상 대충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사인하라고 합니다. 저희는 그 사인할 때까지 이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상품인지 알지도 못합니다. 선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내가 얼마 정도는 몇 달치 내줄게. 네가 만약에 이 상품이 마음에 들면은 그 몇 달 지나고 네가 계속 유지를 하고 아니면 페널티 기간이 끝나면 해지해라. 뭐 몇 달 내준다면은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? 강매했죠. 리베이트 했죠. 두 가지의 불법을 벌써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. 제 회사 생활 5년 중에 4년 동안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에 반복적으로 시달렸고 제 선배들은 이게 무슨 신입사원의 등용문이라도 되느냐, 너도 나중에 영업관리자가 되면 이러한 상황이 닥칠 텐데 네 후배들을 이용해라 는 식의 말을 남기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냥 개중에는 정말 뭐 미안한 기색도 없이 너무 뻔뻔하게 사인해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완전 고참 선배들도 있었거든요.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, 여러분들?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제 성격을 대충 예상을 하셨을 때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제 성격 가르쳐 드릴게요. 아니요, 전 못합니다. 저 안 합니다. 못합니다. 저는 저한테 예의 없게 구는 사람한테 저도 예의 차리고 싶지가 않아요. 나이가 많고 선배고 상관없습니다. 뭐 제 부모님입니까? 제 형제입니까? 저한테 뭔 도움이 되는데요, 그 사람이. 반말 안 하고 욕 안 했습니다.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네요. 저는 이런 개 젖갈 같은 꼴은 절대 못 참고요. 안 참습니다. 참을 이유가 없어요. 저는 참을 가치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면 10번도 20번도 참을 수 있어요. 근데 이러한 상황은 참아야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. 적어도 제 신념에서는. 저는요, 그냥 선후배 간의 인지상정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. 왜냐면 돈이 들잖아요.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이 회사에서 개같이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이 회사에 바친다고? 이 상품을 가입해서? 말이 됩니까? 물론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거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자, 제가 이렇게 거부를 했죠.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저는 이 부서의 역적이 됩니다. 제가 도와줬다면 이 미묘하게 부족한 실적을 채우고 이 영업 조직이 성과를 달성하고 이 부서 전체가 성과를 달성해서 부서장, 선배, 고과 잘 받고 승진할 수 있는데 저 하나 때문에 네가 안 도와줘서 다 망쳤다. 내 월급으로 니들 고과 받고 승진하고 내가 그래야 됩니까? 원인은 걔 날 강두 같은. 아주 요약을 해서 한 가지의 사례만 말씀드린 거고요.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만 일어난 일이다. 이 동종업계에 다른 회사들도 다 이런 시스템들이 만연합니다. 이웃 업계, 금융업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진 은행. 제가 진짜 친한 친구의 사례입니다. 그 친구는 대한민국 1등 은행 기업에 들어가서 약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. 하도 진짜 상상 초월의 그 신뢰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는 안에 썩어 빠진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나서 수많은 부조리 중에 걔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.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나마 양반이었어요. 왜?
적어도 고객한테는 이런 강매를 안 하고 못 합니다. 그냥 내부적으로 이런 게 좀 썩어 빠졌을 뿐이에요. 근데 은행은 정말 대차게 고객한테도 이런 불법 강매를 합니다. 은행에서 혹시 꺾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꺾기?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니면 쉽게 말해서 끼어 팔기예요. 제가 대출을 받고 싶어요. 그래서 은행을 갑니다. 근데 대출을 바로 그냥 해주면 되잖아. 내 요구 조건에 맞게. 내 컨디션에 맞게. 근데 대출을 바로 안 해주고 네가 만약에 펀드나 카드나 뭐 보험 하나를 넣으면 내가 네 신용도가 애매해서 이 대출이 안 되는 건데 대출 시켜줄게. 이런 딜을 칩니다. 이 상품을 꼭 팔려고 하는 거예요. 결국엔 이 상품을 쓸모도 없는 상품을 결국 가입을 하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꺾기입니다. 이 금융 자격증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. 이거 불법이에요. 근데 아주 오랫동안 아직도 만연하죠. 비상식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상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좀 정신 차리세요, 좀 제발. 하루는 친구 지점에 금융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가 적금을 들러옵니다. 적금 들어주면 돼요, 그냥.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적금이 전혀 마진이 안 남습니다. 이윤이 안 남는 장사예요. 친구 옆에 앉아있던 차장급 선배가 조인트를 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야, 펀드로 전환해. 펀드 팔아. 뭐 하는 거야? 근데 펀드는 엄연히 적금하고 달라요. 펀드는 투자형 상품입니다. 이게 뭐냐? 투자라는 거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원금을 까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투자형 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투자 적합성이라는 그 페이퍼워크를 작성을 합니다. 그 의향을 물어봐요. 할머니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.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.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신 분 있을 겁니다. 다 불법입니다, 이거. 진짜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, 이런 게. 다 그런다고요? 어디다 다 그러는데요. 한국만 다 그래, 한국만. 여러분들 제 친구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보세요. 제 친구는 명문대 법대 나온 애입니다. 법 공부를 했고요. 불법을 지시받아서 알면서도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행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너무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, 저는. 결국 1년 만에 퇴사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걸 참으면은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 영혼을 계속 팔아야 돼요. 계속 불법을 저지르면서 범죄자가 돼야 됩니다. 제가 순수한 영혼 같다고요? 제 주위의 사람들이 순진하다고요?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얼마나 악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망쳐놨습니까? 비상식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? 불법을 안 하면 회사가 안 돌아가고 성과를 못 내는 게 정상이에요? 모두가 다 같이 하면은 범죄가 범죄 아닌 게 됩니까? 집단 성폭행한 사람이랑 심리가 똑같네요. 제 동기들이랑 후배들 어디선가 또 이러한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을 대한민국의 직딘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괴감을 가지시고 이 영상을 접하셨다면 그나마 나은 겁니다. 옆에 계시는 차장, 뒤에 계시는 부장, 그분들은 그 자괴감도 잊고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.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영혼도 팔고 정의도 팔고 범법자가 된 겁니다. 물론 정당하게 가신 분도 있겠지만 해결책을 드릴 순 없지만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로 또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위로를 또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. 저희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Check it up.